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백신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백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해가지고 이름은 알고 있는 이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화이자랑 모더나인데요. 화이자는 사실 이제 대형 제약회사이고 비아그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약을 만든 회사이기도 해가지고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데, 신생기업인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만큼이나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회사의 백신 탄생에 기여한 한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mRNA 백신의 탄생입니다. 여기 이분은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헝가리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30년 전 1990년부터 꾸준히 연구를 해오던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mRNA 관련 기술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도 과학자들은 이 mRNA라는 설계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 분자를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현실로 구현을 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mRNA는 마치 휴지 쪼가리에 그려진 설계도와 같았어요. 잘 찢어지고 변이가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이 mRNA를 세포에 얼마나 안전하고 잘 집어넣느냐가 관건이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노력? 열정? 재능? 아니죠. 바로 돈입니다. 당시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그녀에게 이 연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성과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녀를 이제 강등을 시키고 연봉마저 삭감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녀는 연구 과정 중에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2번이나 받는 등 아주 힘겨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쯤 되면은 보통은 와, 못해 먹겠네 하고 이제 때려치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 mRNA 기술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 존버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녀는 우연히 종이가 다 떨어진 복사기 앞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합성시켜서 만든 mRNA를 세포에 집어넣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근데 이걸 들은 와이즈먼 교수가 굉장히 흥미롭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콜.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은 연구를 같이 시작해요. 무려 10년이라는 시행착오 끝에 둘은 합성한 mRNA를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세포에 집어넣는 기술을 2005년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걸 특허로 등록하게 됩니다. 같은 해인 2005년에 데릭 로지라는 생물학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카리코 박사의 논문을 보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0년에 RNA를 합성하는 연구소를 세우게 되는데요. 합성이랑 변형을 뜻하는 modified랑 유전물질인 RNA를 합쳐서 모더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실 모더나가 처음부터 이 백신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바로 배아줄기 세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mRNA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굳이 배아를 뒤지지 않고도 이 배아줄기 세포처럼 내가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더나가 이 mRNA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카리코와 와이즈먼 교수의 이 논문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또 있었어요. 바로 우히르사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오슬렘 트레지라는 분인데요. 이 둘은 의사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 기술로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유명한 회사가 백신을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008년에 바이오파마슈티컬 뉴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에 기반이 됐던 논문을 썼던 이 카리코 박사를 수석 부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엔테크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굉장히 소소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회사였는데, 그러다가 2020년에 드디어 이 두 회사가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폐렴 진단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과학자들은 이 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죠. 그러다가 2020년 1월 10일 날 중국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모더나와 바이오엔테크는 연구의 방향을 백신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밖에서 일단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휴지 쪼가리 설계도를 세포에 안전하게 집어넣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카탈린 카리코 박사의 이 기술 특허였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그녀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모더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코드가 공개된 지 42일 만에 임상실험에 쓸 백신을 만들어내요.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냈죠. 바이오엔테크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백신 개발을 마음 먹어요. 하지만 당시에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을 생산하고 또 전 세계로 공급을 할 만큼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이자 백신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 바이오엔테크라는 이름을 함께 들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 카리코 박사뿐만이 아니라 이 두 회사도 이 코로나 백신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죠. 모더나 창업자인 이 데릭 로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노벨상 받을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면 그녀를 1등으로 놓겠다. 그녀의 기술은 인류를 구할 대발견이다. 실제로 카리코 박사의 이 mRNA 관련 기술은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mRNA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 분야에 사용될 수 있죠. 그녀는 현재 유력한 노벨상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열정과 집념을 발휘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의 메디슨 X 히스토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